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굽고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심지어 요리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요리하는 과학자,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이강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별명이 요리하는 과학자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별명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낮에는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강의하고요. 저녁에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 같은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에는 강의를 하시고 예, 저녁에는 레스토랑을 예. 운영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뭐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복입니다. 교수님의 과학관, 요리관이 집대성된 그런 실험적인 레스토랑이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음식점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요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제철 요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 때루와인데 예.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우선 이제 100%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이유는 그래야 냉동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아침 새벽 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메뉴가 없고 굳이 있다면 주문 요리, 제철 요리. 그러니까 그 철 따라 나오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하기 위해서는 메뉴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혹시 손님 중에서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뭐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 집이 공간이 세 공간이 있는데 한 100평 되는데 거기에 이제 원 테이블 한 공간에 한 팀만 받고 하루에 맥시멈 한 15명 정도 받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음식을 특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또 분자생물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학과 요리가 어떤 좀 관련 밀접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낮에 가르치는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생물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분자 요리학도 요리하는 과정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요리를 만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같은 분자 생물학이나 분자 요리학이나 그래서 요리를 과학으로 해석하고 과학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선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려는 저희 철학입니다. 분자라고 하면 일단 분자 요리가 떠오르거든요. 네. 질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독특한 식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교수님의 분자 요리 강연 수업도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과목을 하나 설강을 해야 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저희 학생들에게 어떤 요리와 과학, 그래서 이제 요리와 어떻게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식감이라든지 거기에 탄성이라든지 어떤 점도라든지 그건 물리학적인 얘기고요. 또 이제 화학적인 것은 거기에 나오는 향이라든지 색깔을 만드는 것은 화학 반응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식재료는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은 그것은 생화학적인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먹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제 강좌에서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현실 생활하고 접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리가 과학적인 행위이고 요리를 통해서 화학, 생리학, 물리학까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요리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리라는 것은 우리가
열을 가해서 나오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면 150도 이상 가열하면 거기서 수많은 수백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응이 어떤 맛을 만들고 향을 만들고 색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주체가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가 오감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뇌에 어떻게 생리적으로 우리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과학적일수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과학적일수록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요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스테이크를 구우면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라는 것은 밖에는 노릿노릿하고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 안에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있는 스테이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프라이팬 온도는 몇 도까지 올려야 되고 어느 때 고기를 올려서 밖에를 육즙이 흐르지 않게 코팅을 하고 온도를 내려서 안에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육질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과학이고요. 네. 또 이제 프라이팬에다 우리가 고기를 넣고 어떤 이제 튀김할 때 고기를 넣었을 때 양을 어떻게 비율할 를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음식이 갖는 비열이라든지 열용량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은 굉장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리를 통해서 과학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가 요리라는 것은요, 뜻은 헤아릴 요에 다스릴 리거든요. 그래서 요리라는 것은 헤아려서 다스리는 것. 다시 얘기해서 헤아리는 것은 과학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요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리라는 것을 뭐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끓이고 굽고 볶고 찜하고 하는 이것은 전부 과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과학을 이해해야 조금 더 좋은 요리를 만들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령 요즘 더운데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이는 온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넘김이라든지 향은 굉장히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에 과학적인 해석이 있어야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요리사로서, 요리 연구가로서, 또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교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먹방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사실 식구라는 것은 같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예. 불어로 친구를 꽁빼니용이라고 그러는데 꽁은 같다는 얘기고 뺑은 빵,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잊혀진 우리 가족 문화, 음식 문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더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음식을 하고 과학을 하는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과학자로서 또 요리 연구가로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철학적인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문학적인 것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우리 인문학 철학이 목표가 되어야 과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전북대 이강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